안녕하십니까. AI 8강.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쭉 이론 부분, 그리고 욜로에 대한 기초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실습을 통해서 이제 간단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욜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모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욜로는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데 문서에, 그래서 그런 모델들, 욜로 버전들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기본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RCNN,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중에 한 가지 계열이죠. 그래서 RCNN 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욜로 계열, 이제 원 디텍션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 보시면 지금 트래픽 콘 그리고 펄슨 이렇게 두 가지를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잡고 그게 무엇인지, 어떤 객체인지를 분류까지 진행해 주는 것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무엇이냐? 먼저 트래픽콘인지 펄슨인지 이렇게 두 가지의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객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컬라이제이션까지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두 가지를 모두 다 처리하는 모델을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이렇게 캣 한 가지의 객체를 잘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객체를 한 번에 이제 한 화면에서 여러 개를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저희가 멀티 오브젝트를 잡는 그런 과정까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욜로나 그런 데에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영역, 완전히 그 강아지나 뭐 고양이가 차지하는 그 영역까지 보여주는, 객체가 차지하는 영역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모델이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클래스를 구분하는 분류 모델, 예를 들어서 CNN 같은 모델들을 배웠었고, 로컬라이제이션은 뭐냐?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 즉 객체가 있으면 객체가 이제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미지 픽셀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100이면 20, 20, 여기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위치를 특정하는 것을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진행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투 스테이지 디텍터랑 원 스테이지 디텍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과정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과정과 클래시피케이션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RCNN 계열의 모델들이 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밑에 사진을 보시면 Reason, Proposal과 Classification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위치를, 영역을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분류 작업을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씩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바로 투 스테이지 디텍터고 RCNN 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이 로컬라이제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은 바로 욜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중에 원 스테이지 중에 SSD 계열도 있는데요. 유명한 거는 이제 레티아넷 같은 SSD 계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는 욜로만 이제 다룰 거니까 욜로 계열이라고 말하면 원스테이지 디텍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델들이 점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서 원스테이지랑 투스테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RCN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NN은 Regions with Convolution Neur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CNN에 영역을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영역을 CNN의 피처, 입력값으로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신경망. 한마디로 그 영역을 잡고 그 영역을 이미지를 ROI처럼 따로 빼내서 그 부분을 이제 CNN에 돌림으로써 분류 작업,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 하나하나를 조금 잘라줍니다. 왼쪽에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사람이 있고 밑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박스를 치고 그 박스를 이제 CNN에 넣을 수 있도록 좀 크기 조정을 해준 다음 CNN에 입력을 해서 결국에 이제 person인지 뭐 다른 건지 그런 거를 구분시켜서 정답을 말해주는 그런 과정을 RCNN 계열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CNN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단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Reason Proposal, 그리고 기본 사전 정의된 CNN 모델, 그 다음에 SVM, 마지막으로 Bounding Box Regression,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Reason Proposal,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와 레이블을 기본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RCN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제 레이블은 정답 바운딩 박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RCN에는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물체를 인지하고 분류하는 바운딩 박스를 잘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RCNN은 단계에서 Selective Search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임의의 바운딩 박스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를 설정을 해서 객체와 주변감의 색감, 질감 차이, 뭐 다른 물체를 에워쌌는지 그런 여부들을 파악해서 인접한 유사한 픽셀들끼리 묶어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먼저 바운딩 박스들을 랜덤으로 조금 다량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약간씩 합쳐나가는 바운딩 박스에서 인접한 유사한 픽셀들끼리 묶어서 이제 합쳐나가는 방식을 진행하고 ROI 영역을 제한하는 Reason Proposal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N과 SVM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C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스넷의 구조, 이미지넷이라는 구조를 재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CNN은 이제 인풋 값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랩 통일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작업을 약간 통일시키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CNN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를 진행하는 피처를 추출하고 그거를 가지고 분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들을 잘 탐지하고 CNN 모델로부터 피처 특징이 추출이 되면은 이제 SVM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SVM은 어떤 것이냐? 기계학습 분야에서 패턴을 인식이나 자료 분석을 위해서 쓰는 지도학습 모델인데요. RCNN이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저희가 뭐 대부분 소프트맥스를 많이 사용했는데 소프트맥스를 쓰지 않고 SVM을 쓴 이유가 이제 실험적인 요인으로 해보니까 이제 경험 기반으로 SVM이 더 좋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 레그레션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reason proposal, 영역을 이제 추천하는 그런 것을 통해 나온 바운딩 박스를 이제 정답 박스에다가 맞추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역 제한을 했을 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정답과 오차가 얼마나 났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점점 학습해 나가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RCNN을 정리해보면, 먼저 RCNN은 이미지마다 임의의 영역으로 잘게 잘라서 합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CNN의 인풋으로 그 나온 바운딩 박스를 CNN의 인풋으로, 영역을 인풋으로 초과해서 피처 벡터, 이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출된 특징들을 가지고 SVM 분류를 진행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함으로써 영역 위치까지 예측을 하게 하는 모델을 RCNN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RCNN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또 추가로 얘기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룹핑 알고리즘에서 뽑아낸 영역들을 모두 CNN 모델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더 빠른데요. 기본적으로 욜로, You Look Only Once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욜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 디텍트를 진행을 하고요. ROI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앵커박스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약간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비해서 약간은 낮은 검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객체 탐지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대회나 아니면 다양한 공모전에서 진행할 때 웹캠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객체 탐지를 아마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욜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욜로가 이제 실시간 객체 탐지, 여러분들이 웹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실시간 객체 탐지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욜로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 몇 가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앵커박스인데요. 앵커박스는 오브젝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박스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측하는 거죠. 오브젝트가 여기쯤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앵커박스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쳐있는 객체들을 모두 다 검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앵커박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욜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리드라고 나오는데, 욜로는 이제 다 각 그리드를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진행하는데, 한 그리드 안에 앵커박스가 많은 오브젝트, 앵커박스의 개수가 오브젝트의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 검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같은 앵커박스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이상 오브젝트가 있으면 검출이 약간 어렵다. 같은 크기의 앵커박스에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있으면 검출이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뒤쪽에서 다시 얘기하면서 아마 알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앵커박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앵커박스 1, 앵커박스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사람을 감싸는, 예측하는 그런 앵커박스가 있고 차량을 감싸는 앵커박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앵커박스의 중심점이 겹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두 가지를 겹쳐서 이제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개념 하나가 들어갈 건데요. 바로 IOU, Intersection over Union 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IOU는 여러분들이 아마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개념이 매우 쉽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IOU는 로컬라이제이션, 한마디로 객체의 위치를 판단하는 그 모델이 인식한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모델 성능 평가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 IOU는 어떤 계산 방법이냐? 예측값과 실제값의 교차 영역, 즉 한마디로 두 가지의 두 가지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합친 영역으로 나눈 값을 IOU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소파라는 객체를 탐지를 할 때, 소파를 보시면은 노란색이 정답 객체인 거죠. 그리고 파란색이 우리가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자에는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인
밑에 왼쪽인 빨간색 부분,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부분에는 합집합인 이 전체 회색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일하게 겹칠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도 1이 되고 합집합도 1이 되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집합, 교집합이 둘 다 그 물체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IOU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앵커박스랑 이제 기본적으로 IO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욜로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욜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 예측하고자 하는 이미지, 입력되는 이미지를 그리드 셀, 여러 개의 격자로 되어 있는 셀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객체의 위치 그리고 크기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객체의 위치 크기 파악할 때 예측을 하는 그 진행 방식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B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고 이 각 박스는 하나의 박스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예측과 실제의 겹치는 비율 그리고 객체 존재 확률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측된 박스 개수에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의 객체만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운딩 박스가 실제로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박스 컨피던스 스코어, 이제 예측과 실제에 겹치는 비율 그리고 객체 존재 확률을 감지를 하고 그걸 종합한 스코어 점수가 0.9일 때, 그 다음에 클래스의 예측 확률, 클래스의 확률,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이제 A의 확률이 0.8일 경우 종합적으로 해당 상자가, 해당 바운딩 박스가 A일 확률이 0.7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욜로는 S 곱하기 S 사이즈의 그리드 셀로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리드에서 객체 존재 여부,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3번 그림처럼 정말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박스 스코어랑 IOU 그 두 가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랑 IOU 두 가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디텍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의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클래스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 그리고 한마디로 객체 위치랑 이제 클래스 분류 과정이랑 같이 진행을 해서 최종적인 디텍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운딩 박스랑 앵커 박스 두 가지를 약간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바운딩 박스는 이미지 내에서 특정 객체의 위치, 크기를 나타내는 직사각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델이 예측한 객체를 감싸는 직사각형, 이 모델이 예측하는, 직접 예측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앵커 박스는 어떤 것이냐, 고정된 크기 그리고 비율에 사전에 정의된 박스들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욜로에는 제가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V1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V1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욜로의 원리를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S 곱하기 S 크기의 그리드 셀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 그리드 셀로 입력 이미지를 먼저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각 셀마다 B개의 바운딩 박스, B개의 바운딩 박스 개수, 그리고 컨피던스 스코어, 그 다음에 C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스, 클래스가 존재 확률, 이렇게 세 가지를 예측합니다. 각 그리드 셀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 나오는 값들은 이제 바운딩 박스에 나오선 인자들, 컨피던스 스코어도 나올 거고 클래스의 개수 이렇게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S 곱하기 S 곱하기 B 곱하기 O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아웃풋으로 내는데 이 B 곱하기 O, O의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의 입력값이 이제 개수가 되는데요.
바운딩 박스는 기본적으로 x, y 그리고 폭과 넓이, 폭과 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터 스코어, 그 박스 스코어 이렇게 5가지의 인자가 나와서 V5를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아웃풋까지 말씀드렸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오버랩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버랩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방법을 NMS Non Maximum Suppression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를 해결되느냐, 관심 개념, 저희가 객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제 여러 개의 감지 그룹, 바운딩 박스 그룹들이 생성되는 현상이 이제 3번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있는데요. 그 과정, 지금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 객체 그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좀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을 N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NMS의 과정은 컨피던스 스코어,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컨피던스 스코어랑 IOU를 종합적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를 삭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강아지, 뭐 자전거, 그리고 차량 이렇게 세 가지의 최종적인 결과값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들은 이제 욜로 V1이 아니지만 이 V1의 원리들을 쭉 설명드리고 이제 V1만 아니라 V1, V2 이렇게 쭉쭉쭉 추가로 설명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욜로에 대한 내용들 좀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욜로 저희가 많이 사용할 게 욜로 V8인데 V8 이외에도 욜로 V9, V10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V1의 아키텍처, 이제 구조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V1만 설명드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이제 시간이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욜로 V1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쉬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저희가 CNN에서 했던 컨볼루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2개 FC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런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다크넷 네트워크를 욜로에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스넷을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된 그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사전학습된 모델을. 그리고 1곱하기1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3곱하기3 컨볼루션 레이어의 교차를 통해서 파라미터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욜로 V1부터 욜로 V8까지 쭉쭉쭉쭉 그 발전이 돼가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 IOU나 아니면 바운딩 박스, 앵커 박스의 그런 개념들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부분들은 지금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먼저 욜로 V8만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습 때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많이 하실 텐데 V8을 보시면은 총 5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욜로 V8 지금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데 욜로 V8 나노, 그리고 스몰, 미디움, 라지, 그리고 X 이렇게 총 5가지의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가 가장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X가 파라미터가 가장 많고 무겁지만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욜로에 이제 총 5가지 모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쓰거나 어떤 성능을 가진 GPU,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은 뭐 인베드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욜로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선정하기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제 넣어둘 거니까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욜로가 버전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욜로 V5를 사용하는 팀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욜로가 가장 유명한 게 V5랑 V8 이렇게 총 2가지가 좀 가장 유명한데요. V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모델입니다.
전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MAP라는 그런 모델의 성능을 판단하는 그런 지수도 모델 V5가 이제 욜로 V8 나노랑 거의 비등하지만 속도 자체는 욜로 V8 나노가 약간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을 조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 첫 번째 강의 듣고 바로 이제 모델 제작에 들어가 있는 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실습 코드에서 이제 보시면은 욜로 V8에 나노부터 X까지 넣어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욜로 V5, 6, 7, 8 이렇게 다 달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오픈CV에서 실시간 비디오 캡처를 통해서 객체를 탐지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구성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좋은 모델을, 적합한 모델을 찾는 과정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론 강의도 수고 많으셨고 실습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바로 이제 그 실습, 그 VS 코드로 웹캠 해서 진행하는 거 바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상환경 설치랑 이제 기본적인 API들 깔아주는 거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pip install 가상환경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pip install 저 계속 했었지만 오픈CV 파이썬 이걸 먼저 설치해 주시고,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은 numpy가 깔릴 텐데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install하고 numpy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cv2 이거는 opencv-python으로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numpy 이거는 pip install numpy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tensorflow도 마찬가지로 pip install tensorflow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전이 이상하거나 그럴 경우에 버전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번 누르고 이제 버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보면서 약간씩 고쳐나가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가 기본적으로 비디오 캡처 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전 훈련된 모델 up, down, left, right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것도 가져왔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CNN 모델 케라스 이거를 제가 만든 모델을 여기 집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클릭하고 relay detail path 그래서 상대 경로 복사해주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지 전처리가 들어가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가우시안 블러나 이런 것들은 필터 크기를 변경시키면은 블러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얼마나 할 건지를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기본 값인 5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화 과정도 이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었고, 이 리사이즈 저희가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사이즈였냐 64 사이즈에 64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리사이즈를 해버리는 거니까 28,28로 바꿔버리면 밑에 것도 다 28,28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도 64로 만들었으니까 64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했던 건데, 저희가 앞쪽에서 구글 콜앱에 진행했던 내용처럼 프리딕트 부분 똑같이 예측 수행하는 부분 넣어주시고, 프리딕션 값을 인덱스에 넣어서 라벨을 붙여주면 됩니다. 저희가 프리딕 값이 만약에 0,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라벨의 첫 번째, 라벨의 0번째, 한마디로 첫 번째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위쪽 보시면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0을 라벨 이 부분을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라벨하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업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을 다시 라벨에 저장을 함으로써 이 라벨에서 계속해서 업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CV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좀 시각화하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put tex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이제 결과 표시를 위해서 텍스트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 이렇게 제가 코드 넣어둔 거를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색깔 그리고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인 프레임 이미지에다가 넣어 주어서 최종적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쇼라면은 당연하게도 그 예측을 수행한 라벨이 텍스트로 뜨면서 왼쪽 위에 뜨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텍스트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행시키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웹캠 연결해서 이 1,32 DCO는 이제 제가 웹캠을 추가로 연결하고 이제 조금 백그라운드 좀 없애기 위해서 DCO를 추가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CNN 모델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right 잘 뜨는 거 확인되고요. down 아까 잘 됐었죠. 그리고 이제 up 뜨고 right 뜨고 그 다음에 left 이런 식으로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화살표를 안 보여줬을 때 left라고 뜨는 그런 현상이 있죠.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가장 가까운 애를 이제 가장 가까운 정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left라는 저희가 빈 화면에서도 그중 확률이 가장 높은 left라는 것을 출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분류 모델을 하는데 객체를 잡고 싶다면은 객체를 잡아서 분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를 잡고 그 다음에 그걸로 CNN에 돌려서 분류 작업을 해주는 그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욜로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CNN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웹캠 스트리밍 하는 부분까지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기본적으로 뭐 내가 어떤 내용을 분류를 한다, 뭐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어떤 걸 분류를 한다 했을 때 이제 분류 작업, 이 화면 픽셀 전체가 다 그 내가 원하는 물건 아니면은 내가 찾고 싶은 분류하고 싶은 그런 객체로 표현이 될 때, 한마디로 꽉 채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뒤에서 했을 때는 left라고 뜨죠. 근데 이걸 가까이 가져가서 끝까지 전체를 보고 있을 때는 down 이런 식으로 뜹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키시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주셔야 left 뭐 이런 식으로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얘기 좀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컬러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그렇게 진행할 때 전처리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이진화나 그레이스케일 이런 과정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이 세 개를 구분하겠다, 신호등을 구분하겠다 할 때 회색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구분이 많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채널로 CNN을 학습시키거나 이제 아니면 오픈CV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또 이거 진행한 다음에 실습으로 약간 추가해서 이제 전이학습을 간단하게만 진짜 코드로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거기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